안녕하세요 여러분. Hackers IELTS 리스닝의 샤론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IELTS 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IELTS 과목별 유형 분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짧지만 강렬하게 IELTS는 어떤 시험인지 또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인 과목별 빈출 유형들은 어떤 것인지까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IELTS 시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IELTS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로 이민을 가시려고 하거나 또는 그 국가들의 교육기관에 입학을 원하는 응시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특히 IELTS 시험에는 두 개의 모듈로 나뉘는데요. 아카데믹 모듈은 대학교나 대학원 등 유학을 계획 중인 응시자분들이 주로 치는 시험이에요. 말 그대로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험으로 단어나 지문 등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제너럴 모듈 같은 경우는 이민 또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응시자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모듈입니다. 지문의 난이도나 단어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건 리스닝과 스피킹은요, 모듈이 구분 없이 공통 출제이지만 우리 리딩과 라이팅은 모듈이 나뉘어져 있고요.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모듈을 정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IELTS 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IELTS 시험은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IELTS 시험은요, 토플과는 다르게 페이퍼 형식으로 정답을 모두 연필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리스닝의 경우에는 주관식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정답이 되는 단어를 직접 적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단어의 스펠링 연습을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단어들의 발음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스피킹의 경우는 face to face, 직접 면접관들과 1대1 스피킹 시험을 친다는 부분도 꼭 잊지 말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간혹 스피킹 면접관과의 대면이 낯설어서 시험을 보시다가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꼭 시험을 준비해 주시는 과정에서 수시로 스피킹 첨삭을 해주셔서 이에 대한 울렁증을 극복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간단하게 IELTS는 어떤 시험인지 또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과목별 빈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별로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이 매우 다양하고요. 이에 따른 유형별 공략법이 다르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과목별 유형 한 개씩만 언급해드리고요.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과목의 주인공은요, 바로 listening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유형은 completion이라는 유형인데요. 말 그대로 빈칸을 채우는 유형입니다. 우리 completion에서도 notes completion, form completion, table completion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completion 문제는 음원을 들어주시면서요, 빈칸에 정답이 되는 부분을 직접 적어주시는 유형입니다. 우리 그만큼 철자를 올바르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form completion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에 출제되는 form completion 유형은 주로 사실적인 정보, 바로 팩트를 적어주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유형을 푸는 전략은 바로 1번, 가장 먼저 주제를 읽어주시고요. 2번, 소주제를 읽어주시면서 정보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서 미리 정답을 예상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그렇다면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요. 주제는 Children's Art Course Enrollment Form 이고요. 그리고 소주제는 Personal Details Enrollment Information과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들은 바로 키워드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키워드를 보시게 된다면 1번은 바로 name으로요. 우리는 1번에 바로 사람 이름, 고유 명사를 적어주신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키워드는 바로 age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아하, 숫자를 적어야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3번 문제, 바로 키워드는 cost,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시나 정답으로 숫자를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예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4번은 키워드는 date,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적어주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의 흐름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키워드를 파악하면서 정답을 미리 예상하면서 들어주시는 게 바로 컴플리션 문제 유형의 풀이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컴플리션 문제 유형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 과목의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reading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유형은 바로 true, false, not given 이라는 유형입니다. 비슷하게는 yes, no, not given이 있죠. 말 그대로 true, false, not given은 지문에서 언급된 정보를 yes, no, not given은 작가의 생각이나 의도를 묻는 유형인데요. 참, 거짓, 주어지지 않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과 지문이 일치하시면 참을, 못은 즉 지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면 false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not given은 지문에서 해당 문항의 내용을 찾을 수 없으시면 고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false와 not given의 구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는 M사의 제품은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다. 그리고 질문에서는 M사의 청소년 대상 판매는 매우 저조하다. 지문과 질문을 읽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false일까요? not given일까요? 우리 false로 생각하신 분들을 보시면 M사의 제품이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으니까 판매도 가장 높을 거야 라고 단순 추론에 근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문에서는 제품과 인기와의 관계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질문에서처럼 제품과 판매와의 관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not given을 선택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yes, no, not given도 같은 원리로 푸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과목 writing을 살펴볼까요? writing의 경우는 모듈별로 태스크 1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제너럴 모듈에서는 20분 동안 태스크 1에서 편지 작성의 유형의 글을 쓰게 될 것이고요. 아카데믹 모듈에서는 차트를 분석하는 유형의 글을 쓰게 되실 거예요. 특히 태스크 2는요. 모듈의 구분 없이 40분 동안 에세이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agree, disagree, cause and solution, advantage and disadvantage와 같은 유형의 에세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팅의 경우는 우리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간단하게 학습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 여러분들은 고급적인 문장 구사력을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고 있는 문법도 완전한 문장으로 직접 써보셔야 해요. 한글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써봄으로써 언어의 구조적인 차이를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하시는 문법 실수들을 분석을 해주시고요. 없애주셔야 해요. 그리고 2단계, 유형별 논리를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흐름을 유지를 해주셔야지 전달력 있는 글이 완성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글만 많이 쓴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모범 답안,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전달력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 바로 주제별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주제별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계셔야지만 어떤 주제가 나와도 우리 쓸말이 있게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주제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단계, 바로 아이디어를 직접 적용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제별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주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여서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막연히 쓰고 끝내기보다는 개별 첨삭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셔야지만 우리 라이팅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들 아셨나요? 마지막 과목 스피킹을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형은 스피킹에서 가장 기본적인 Part 1입니다. 특히나 Part 1에서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주제의 질문을 받게 될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s your name? 이라는 질문에는요. 단순하게 My name is 소연 보다는 Hi, my name is 소연 But you can just call me Sharon, which is my English name. 또는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는 질문에는요. 단순하게 I'm a teacher 보다는 Well, I'm a teacher. I teach English to students at a well-known academy called Hackers와 같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말을 시작할 때는 well과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신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IELTS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요. 과목별로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을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풀이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오늘 배운 유형은 우리 모두 틀리지 말자고요. 다들 아시겠죠? 이상 오늘도 저 샤론과 함께 공부하시느라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점수 잡는 Hackers.